안녕하세요. 사경원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2021년도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가 직접 농심에서 엑셀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 분석 기초 과정에 대한 일부 과정으로서 그 중에서 독립표본 T검정의 실습 동영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는 별도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실습 데이터나 교환은 현재 제공되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 드라이브, 그다음에 통계 실습으로 가시게 되면 데이터 제공용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요. 데이터 제공용으로 갑니다. 여기서 엑셀 강의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이상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래 관광이라고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요? 외래 관광이라고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다시 한번요. 제공용에서 엑셀 강의, 여기서 해당되는 이상치에서 외래 관광입니다. 외래 관광. 자, 외래 관광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제가 이번에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외래 관광 서비스에서 성별에 따라서 첫 번째, 만족도 평균에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성별에 따라서 만족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총액 기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볼까요? 뭐라고요? 총액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액 같은 경우는 극단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결과치가 나오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번 분석을 좀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진행할게요. 추가 기능으로 갑니다. 추가 기능 사파로 들어갑니다. 추가 기능의 사파. 이번에는 기술 통계량, 여기서 평균 비교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박지은 선생님께서는 이거 한번 보시고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제가 안 되는 기능을 다른 걸로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건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균 비교해서 독립표본 T검정으로 갑니다. 평균 비교해서 독립표본 T검정. 여기서 종속 변수는 만족도로 놓겠습니다. 여기서 종속 변수는 여기서 뭘 놓는다고요? 만족도. 이 만족도를 보시게 되면 타인 추천 전반적인 만족도 Q15번이 됩니다. 다시요. Q15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성별로 넣어볼게요. 독립 변수는 성별로 넣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별이라고 따로 있으세요. 성별. 문자형도 상관없습니다. X에 넣으세요. X에 넣으신 다음에 확인.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그냥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얘가 데이터 양이 많더라도 16,000개 되더라도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상으로만 잠깐 봐주세요. 그리고 다른 툴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남성을 보면 만족도가 얼마 나왔습니까? 4.37. 여성분들은요? 4.36이 나옵니다.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0.00이니까 2분산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요? 2분산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0.05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여기만 말씀드릴게요. 0.05보다 얘가 매우 큽니다. 그럼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만족도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만족도 평균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성별에 따라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따로 뽑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만족도의 평균에는 의미 있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는 굳이 이런 주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쓰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성별만 가지고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성별에 따라서 총액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성별에 따라서 총액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파를 쓰지 않고 다른 툴을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추출을 하려면 데이터 분석이 있으신지 잠깐 봐주세요. 박지현님은 요건 있으실 거예요. 요건 한번 같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인데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을 쓰시려면 현재 이 구조로를 쓰시면 안 되고요. 남성을 따로 뽑고 여성을 따로 뽑아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남성 따로 여성 따로 뽑아야 돼요. 자, 성별에 가셔서 남성만 먼저 선택합니다. 다시 여기서 뭐라고요? 남성만 따로 뽑아냅니다. 그러면 남성의 데이터들만 추출이 되시겠죠? 잘 되고 계시나요? 자, 해당되는 남성들의 데이터만 뽑고요. 새롭게 하나 여세요. 얘를 독립T라고 놓겠습니다. 독립T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남성의 정보이기 때문에 총액이라고 있어요. 총액 14번입니다. 14번. 얘를 카피 뜨신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독립표본에다가 그냥 붙입니다.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자료는 남자분들의 자료죠. 다시 얘는 뭐라고요? 현재 남자분들의 자료죠. 이해되셨나요? 남자들만 따로 뽑았어요. 이번에는 여자들만 따로 뽑겠습니다. 이번엔 뭐라고요? 여성분들만 따로 뽑겠습니다. 여성분만 다시 뽑기 위해서 분석용에서 여성분만 다시 뽑습니다. 얘만 여성만 다시 뽑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총액을 카피하신 뒤 다시 한번 옆에다가 붙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현재 여성의 자료가 되겠죠. 다시요. 얘 뭐라고요? 남성의 자료고 얘는 현재 여성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우선적으로 등분산이냐 이분산이냐를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해보라고요? 분포가 남자의 분포와 여자의 분포가 같은지 아닌지를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F테스트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F테스트라는 것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생략해서 뭐 되긴 되는데 간혹가다 이것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F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과정은 정 어려우시면 이건 안 하셔도 돼요.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해보라고요.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 등분산, 그러니까 해당되는 등분산이냐 이분산이냐를 선택하게 되는데 우선 등분산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만은 우선 여기서 보시는 F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F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F 검정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변수 첫 번째 변수는 제가 그냥 A를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변수 2는 제가 B라고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A를 선택하고 B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맨 위에 변수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맨 위에 변수명이 있습니다. 변수명. 그리고 새 워크시트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출력을 하면 다음 같은 결과치가 나오는데 이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와, 남성분들은 그렇다 치는데 여성의 분산이 너무 커버려요. 얘는 뭐라고? 남성의 분산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해당하는 값이 이쪽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더 해당하는 부분이 단축감정 0.00이니까 얘는 차이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얘는 뭐라고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뭐라고? 얘는 이분산이다. 분산이 다르다. 얘는 뭐라고요? 분산이 다른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산 자체가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분산이 다르다고 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계속 갈게요. 아까 전에 추출했었던 독립T에서 얘 독립표본 T 검정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추가 기능으로 갑니다. 추가 기능에 죄송합니다. 데이터입니다. 이번에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이에요. 데이터 분석. 제가 이번에는 등분산과 이분산인데 우선은 이분산을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등분산도 또 해드릴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등분산부터 먼저 할게요. 등분산. 그냥 등분산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첫 번째는 총액 남자를 선택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총액 남자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집단 2에서는 여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변수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고 맨 위에 뭐가 있다고요? 변수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양측 검정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양측 검정이 나오는데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나요? 0.05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얘가 0.05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시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분산도 많이 차이가 나고, 이거는 극단가 때문에 그래요. 다시 뭐라고요? 극단가 몇 개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평균에는 많이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뭐라고요? 극단가 때문에 해당하는 평균은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다 보면 얘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뭐가 된다? 이상치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2배 이상 차이인데 왜 차이가 안 나냐? 이렇게 보시면 극단가, 그래서 분산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분산, 이분산이나 해당되는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해석상의 문제점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산을 조금 비슷한 집단끼리로 만들어서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처리 하고 필터 과정이, 데이터 선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이번에는 제가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재방문 의향이 있으세요? 그러신가요? 여기 보시면 재방문 의향이라고 있으세요? 그러시면 오른쪽 왼쪽에 가시면 재방문 여부가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Q11번을 보시면 방문이냐 처음 방문이냐 재방문이냐가 나오고 오른쪽에 쭉 가시면 재방문 의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 추천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타인 추천을 할게요. 타인 추천을 할게요. 그렇다면 처음 오신 분들이 타인 추천 정도와 재방문하셨던 분들의 타인 추천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쪽은 여기 같은 건 재방문은 다시요. 처음 방문은 신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시요. 처음 방문은 신입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 재방문은 경력자라고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오른쪽에 가시면 요거를 일일 생산량이라고 가정할게요. 다시 타인 추천을 뭐라고요? 일일 생산량이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기 위해서라면 두 가지 방법을 쓰실 건데 우선은 필터를 풀게요. 필터를 어디서 묶었는지 잘 안 보이시면 전체를 선택하시고 해당되는 데이터에 필터를 풀었다가 다시 한번 누르시면 다시 필터를 누르시면 얘가 다시 한번 필터가 해제됐다가 선정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파를 먼저 시작해 보고요. 먼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사파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와 함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X는 여기 나오시는 Q11로 넣겠습니다. 방문이냐 재방문이냐. 그래서 경력자냐 신입이냐로 넣을 거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타인 추천이라고 따로 있어요. 뭐라고요? 타인 추천을 통해서 해당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 추천이 여기가 Q17이 되겠네요. Q17. 네, Q17을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해당되는 경력 여부에 따라서 뭐라고요? 경력하고 신입에 따라서 타인 추천의 경력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러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경력자와 비경력자에 따라서 분량률의 분량률의 개수 등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분석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좀 해볼게요.
저는 요거를 그냥 분량 개수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다시 얘를 분량 개수라고 생각하고 갈게요. 분량 개수라고 놓고 그 다음에 신입, 그 다음에 처음 방문은 신입, 그 다음에 재방문을 경력이라고 보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추가 기능에 사파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평균 비교, 독립표본 왜 이가 두 개이기 때문에요. 경력 여부가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변수를 넣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Q 재방문 여부가 11이 되겠죠. 재방문 여부를 넣을 거고요. 재방문 여부를 넣을 거고요. 아, 제가 잘못 넣었군요. 죄송합니다. 독립변수에다 넣어야 되죠. 독립변수에다 넣어야 되죠. 얘를 독립변수에 넣었는데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재방문 여부를 독립변수에 넣고요.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해당되는 타인 추천을 넣겠습니다. 얘를 분량 제품 건수라고 놓겠습니다. 이를 분량 건수라고 놓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료가 추출이 되는데 선생님 이거 실수로 잘못 넣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걸 빼내시고 요걸 아마 빼내기는 거 안 된다. 빼내 기능이 안 되네요. 아, 고민해볼게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요건 안 되네요. 요, 이렇게 이동하게 할끔, 나중에 눌러서 교체하게끔 한번 만들겠습니다. 눌러서 요게 교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실수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교체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결국, 얘를, 얘를 경력직이라고 놓겠습니다. 분량 건수를 보시면 신입은 4.3개, 경력자는 4.31개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죠. 경력자는 거봐라. 신입보다는 많이 좀 작지 않느냐. 아니다. 이게 정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유의 확률값을 봅니다. 등분산 가정에서는 얘가 분산이 달라요. 서로 간에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 2분산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2분산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몇으로 나왔어요? 0.05로 나왔습니다. 뭐라고? 0.0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냐? 재방문이 처음 방문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0.02점 정도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은 겁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 뭐라고요? 유의미하게 작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요. 이 평균값만 본다면 신입은 4.33개야. 분량 건수가. 근데 경력자는 4.31개야. 그러면 경력자는 으쓱쓱 하겠죠. 하고 신입은 0.02개잖아. 뭐라고요? 0.02는 별 차이 없는 거지 뭐. 그걸 어떻게 돈을 더 받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라고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근거로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균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이 통계 검정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설득할 수 있는 파워가 됩니다. 맨날 나오는 게 A와 B와 서로 간에 싸우는 게 네가 맞냐 이거 맞냐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이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잘 몰라요. 근데 뭐라고 이걸 보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이건 95% 수준에서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경력직에게 뭐라고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더 경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셨는데요. 자, 그러시면 이번에는 해당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균만 구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르죠. 네. 이번에는 경력자 여기에 재방문 여부를 놓고 근데 이거 좀 웃기지 않나요? 이걸 뭐라고? 재방문하시는 분들이 추천 정도가 더 작아. 그러니까 뭐라고? 재방문했는데 추천 정도가 좀 작아. 그러니까 재방문을 위해서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은 요거 봐서는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요거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그분들의 원인들을 좀 한번 더 찾아보셔야 된다. 근데 5점 척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예. 높은 수준은 맞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재방문 여부를 놓고, 이거를 그냥 가중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요? 금액? 그냥 금액이라고 놓을게요. 100만 원 단위, 100만 원 생산 금액, 판매 금액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냥 판매 금액으로 막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판매 금액으로 놓고 제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단위라고 할게요. 100만 원 단위. 그래서 해당되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하나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는 경력 여부, 재방문 여부, 그러니까 경력 여부라고 할게요. 경력 여부라고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분석용 시트예요. 죄송합니다. 분석용 시트예요. 여기서 우선 처음 방문만 먼저 넣겠습니다. 처음 방문 넣으시고 얘를 카피 뜰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여기다 컨트롤 V로 붙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신입이라고 넣겠습니다. 얘를 뭐라고요? 신입이라고 넣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석용에서 이번에는 경력직을 뽑기 위해서 재방문만 선택하겠습니다. 재방문만 선택할게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경력 여부에다가 옆에다가 붙일게요. N수가 크게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시요. N수가 크게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좀 그렇긴 한데 큰 부분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분석합니다.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다시요.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그냥 등분산으로 가정하고 갈게요. 다시 한번요. 그냥 시간 관계상 등분산으로 놓고 가겠습니다. 확인 누릅니다. 자, 첫 번째는 A를 선택합니다. 다시 첫 번째는 A를 선택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B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B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변수망이 있나요? 없나요? 맨 위에 변수명이 있죠? 맨 위에 변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름표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딱 누르니까 다 천천히요. 신입은 0.89, 그 다음에 경력직은 1.09 정도 나왔습니다. 와, 잘 찍었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력자의 매출이 더 높은 걸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얘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얘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7, 1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쪽으로 0이 71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0이 71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0이 71개, 얘는 이쪽으로 0이 70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작은 값을 가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차이가 있다. 얘는 뭐라고요? 차이가 있다. 이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력자가 아무래도 판매 금액이 신입보다는 유의미하게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우선 질문사항 간단하게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사항 받아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질문사항이 안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네. P값이 아마 근데 똑같이 나올걸요? 똑같이 안 그러니까 얘가 단축이냐 양축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뿐입니다. 얘는 단축이냐 양축이냐에 따라 다른데 해당 부분이 얘가 동일하게 나오실 거예요. 제가 해당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검토는 좀 해보겠지만 얘가 등분산이냐 이분산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결과치가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등분산 가정에서 총액 남자 여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얘는 다를 수가 없어요. 어차피 계산하는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등분산이냐 이분산이냐 그리고 요 값의 차이뿐이지 단축이냐 양축이냐지 해당하는 결과값은 해당되는 최종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n수 넣고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일하게 나타날 예정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몇 가지를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한번 되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